다시 녹화가 안 돼서 출력부의 연결은 플러스 연결을 하시고, 이쪽이 램프예요. 자동화 기계에서 동그라미 X자가 램프입니다. 그래서 램프 1번이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상에서 2.0에다 신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2.0, 여기서 말하는 2.0은 이 출력 슬롯의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컴 단자를 0V에다 꽂으면 여러분들이 1번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가 켜지게 되고, 프로그램이랑 같이 보면 좀 더 이해가 낫죠? 그래서 2.0에 지금 신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출력에 신호가 나가 있는 거고, 그 2.0에 램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램프가 켜지는 거죠. 지금 그 부분, 출력기기를 연결해 놓은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42페이지에 있습니다. 42페이지가 있고, 실제 내부 회로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연결을 어떻게 했냐, 플러스 24V에서 여기에서 L이 램프입니다. 로드의 약자인데 L이 램프고, 플러스 24V에서 여러분들이 램프에 연결한 거고, 램프의 한쪽이 여기에 연결되는데 요게 0.2.0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근데 내부에서는 이렇게 릴레이 접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상에서 QX 0.2.0을 신호에 1을 줬다. 그럼 출력 회로의 출력 모듈에 이 릴레이 접점이 붙는 겁니다. 이 릴레이 접점이 붙어서 전기가 쭉 한 바퀴 흘러서 램프가 실제 켜지는 거죠. 출력 접점이 붙는 거고, 프로그램에서 QX 0.2.0이 온이 되면 붙는 거고, 여기 지금 그림이 밑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하세요. 그래서 플러스 24V에서 램프 거치고 램프에서 온 게 이쪽으로 간 거고, 요게 QX 0.2.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 상에서 0.2.0이 온이 되면 내부의 릴레이 접점이 온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기가 쭉 흘러가서 여기는 이제 0V에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램프가 실제 켜진 겁니다. 이런 게 접점마다 다 있는 거죠. 이 릴레이가 QX 0.2.0에도 릴레이 접점이 있는 거고, QX 0.2.1에도 릴레이 접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각 접점에 릴레이 접점이 하나씩 다, 릴레이가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알겠죠? 근데 이 릴레이가 이제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겠네, 그죠? 릴레이가 뭐냐면 전자석으로 만든 스위치입니다. 요게 여기 있는 그림이 뭐 릴레이, 전자 계전기 같은 얘기예요. 요게 릴레이인데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가운데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볼펜에다가 코일을 엄청나게 많이 감아요. 그 다음에 그 코일에다가 전기를 주면은 얘가 전자석이 됩니다. 그런 거 안 만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코일에다 이렇게, 아니면 그 볼펜에다가 플라스틱도 상관없고 종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코일을 열심히 많이 감은 다음에, 많이 감을수록 자석이 힘이 더 세져요. 거기다 전기를 인가하면 걔가 전자석이 돼요.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들어봤는데, 왜냐면 탐구 생활에 그게 있었어. 요새도 탐구 생활 있죠? 요새는 없나?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탐구 생활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스피커, 고장난 스피커를 뜯으면, 옛날에 전축이라고 그랬어요? 전축을 뜯으면 그 스피커를 구동하려면 걔도 전자석이 필요해서, 왜냐면 스피커를 앞뒤로 움직여야 공기가 압축되고 이완되고 하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게 스피커예요. 이게 움직여야 돼, 앞뒤로. 그걸 앞뒤로 움직이게 하는 게 전자석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전기를 많이 주면 더 많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우퍼가 전기를 많이 먹는 이유가 앞뒤로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전자석인데, 이렇게 전자석 중에도 코일이 있죠. 얘가 그 고정자석을 자석과 자석이 밀어야 되니까 거기에 코일이 있어요. 그 코일, 그 고장난 스피커를 주워다가 그걸 다 분해를 해서 거기 막 꼰대
요즘은 장난감 시작 무슨 이거냐 가지고 놀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 버리고 새로 사달라고 하죠. 이거 안 돼요. 어떻게든 거기서 새로운 놀이감을 찾아야지 이게 창의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다 해다 보면 나오는 게 창의성이에요. 갑자기 언뜻 나오는 게 아니라 100가지, 10,000가지를 다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새로 나오는 게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전자석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철심이 엄청나게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나온 걸 보면 요거는 이제 그 내부의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전선이 엄청나게 가는 전선 여기 지금 선 2개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선이 뭐 만에 2만회 정도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여기다가 전기를 가면 얘가 전자석이어서 여기에 가동 철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니까 전기 인가하면 붙고 전기 빼면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동 철판 한쪽에 이렇게 보면 가동 철판에 하나의 접점 여기 빨간색 선 있죠? 요 선하고 요 단자하고 신호가 얘하고 얘가 붙으면 이게 1부 붙을 거고 전자석 끄면은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 단자 선하고 얘는 이거고 이거 두 번째냐 아래 거고 그래서 이 선이 왼쪽 거랑 붙었다 오른쪽 거랑 붙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가운데 거 요 가동 철판과 오른쪽에 있는 접점이 A 접점인 거지 평상시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전기 그 코일을 전자석을 인간하면 얘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A 접점인 거지 신호를 주면 붙고 신호를 떼면 떨어지고 그래서 요게 A 접점이 된다고. 이해됐어요? 요 A 접점이 방금 전에 우리 교재에서 요 부분이 되는 거야. A 접점이.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QX 0.2.0에서 신호를 주면 요게 코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릴레이 왼쪽에 X라고 되어 있는 게 코일이어서 이 코일이 동작을 하면 이 접점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엔드와는 지난 시간에 했고 이거 뭐 딱 봐도 이제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 1번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이 4개에다가 전부 다 램프를 연결하면 램프 4개가 다 켜지겠죠?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되겠죠? 해봐요? 안 해도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스위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위치 아니면 다 누르던 하나만 누르던 2개를 누르던 3개를 누르던 이 뒤에 신호가 나오겠죠? 그런 얘기고 방금 전에 이런 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눌러도 켜지고 이거 누르면 꺼지겠죠? 안 해봐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중 코일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한번 프로그램 짜봅시다. 프로그램을 짤 때는 접속을 해제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입력은 다르고 출력은 동일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동작을 시켜봅시다.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같이 볼까요? 설명은 앞서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첫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은 램프가 안 켜져요. 그죠? 두 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가 켜지는 게 확인이 돼요. 근데 우습게 우위 쪽에 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보면 앞에 IX 0.0.0 스위치를 안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QX 0.2.0은 켜져 있는 것처럼 켜져 있는 걸로 나오죠. 근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아까 설명을 했는데 PLC가 어떻게 연산을 한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연산을 해요. 방향이. 항상 일방향이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거 연산을 했어요. 내가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어. 첫 번째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어요.
누르고 있어서 원래는 이 상태 방금 스위치를 눌러서 그 한 줄만 연산이 되면 QX 0.2.0이 순간적으로는 1이 된 거예요. 근데 출력은 아직 못 보냈어요. 왜? PLC는 이 연산이 끝내야 출력을 내보내는 거니까. 아직 출력은 안 나간 거예요. 근데 내부 연산 단계에서 첫 번째 행 제로에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QX 0.2.0이 1값이 나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행 1번을 연산을 할 건데 행 1번을 연산을 했더니 QX 0.2.0 값이 얼마야? 0이죠. 왜 스위치를 안 눌렀으니까. 저기 IX 0.0.1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안 눌렀기 때문에 최종 연산된 결과값 QX 0.2.0의 최종 연결된 값은 그러니까 최종의 연산 결과값은 얼마야? 0이에요. 앞서서 연산 결과는 1이었지만 두 번째 행 1번을 연산을 마쳤을 때는 결과값이 0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PLC가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왜? PLC는 값을 읽어오고 연산을 마치고 출력을 내보내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종 연산이 0이기 때문에 0을 내보낼 거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두 번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연산을 했을 때는 0이에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연산을 했을 때는 1인 거죠. QX 0.2.0의 값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연산 결과값이 얼마예요? 1인 거죠. 1이기 때문에 1값으로 출력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레코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를 일컬어서 이중 코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중 코일은 코일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일 중에 일반 코일이 있고 여러분들 그 옆에 부분 뚫으면 역 코일이 있고 S라고 마크되어 있는 코일이 있어요. 셋 코일이 있고 리셋 코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이중 코일은 코일하고 역 코일에만 해당이 돼요. 셋 코일하고 리셋 코일은 별개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이중 코일이라고 해서 교재를 해놓은 건데 에러는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짜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1값 줬다 뒤에 0값 주려고 연산 한 스텝 타임, 즉 한 번 연산할 때 1000분의 2ms 안에 연산할 때 동안 010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중 코일을 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에러는 아닌데 만약에 에러는 아니지만 모르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짰어. 그럼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뭐야? 1번 스위치 눌러도 QX 0.0이 켜지고 그 IX 0.0.1에 연결되어 있는 2번 스위치를 눌러도 램프가 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짠 건데 그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고 짰으면 상관이 없지만 모르고 짰으면 잘못된 거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경고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밑에 보면 컴파일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창에 보면은 이 경고에서 사용되지 않는 거 이건 상관없어요. 경고해가지고 이중 코일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라고 뜨죠. 그래서 밑에 탭에 보면은 이중 코일이 따로 있어요. 얘는 그죠? 이중 코일 탭을 찍어보면 어디에 이중 코일이 있습니다라고 0번 행에 31번 스텝에 여기 그 라인에 이중 코일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쨌거나 에러는 아니고 경고다. 에러가 발생되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수가 없습니다.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에러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번역하면서 아예 문제가 있어서 번역 자체가 안 되는 거. 기계어로 번역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운로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고는 변화는 되는데 사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알고 짜면 상관없지만 모르고 짜면은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라고 해서 경고를 띄운 겁니다. 이해됐죠?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프로그램 어떻게 그 의도가 1번 스위치 눌러도 램프가 켜지고 2번 스위치 눌러도 같은 램프가 켜지게끔 해야겠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짜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한 내용이 교재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중 코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임드 변수 얘기인데 그 지금은 우리가 스위치 2개밖에 안 썼어요. 근데 스위치를 한 15개 썼어.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0번 어드레스 IX 0.0.0에는 1번 스위치 그럼 1씩 빼면 되니까 1번 스위치는 0번, 2번 스위치는 1번, 3번 스위치는 2번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순서대로 잘 가면 상관이 없는데 뭐 1, 2, 3에는 스위치 달고 4, 5, 6에는 센서를 달고 막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그러면 IX 0.1.12번에는 뭐가 달려있는지
이거는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몇 개 정도는 머리에 담아놓고 할 수가 있어. 근데 프로그램 양이 많아지면 쉽겠죠?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하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로봇 장비가 있어요. 그죠? 로봇 장비가 있는데 여기 센서도 많이 달려있고 스위치도 많이 있고 막 그래요. 몇 번 어드레스로 스위치가 센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다 기억하고 프로그램 짜려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여주냐? 여기 ix 0.0.0 짠 데에다가 엔터를 치고 변수 이름을 다 지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스위치 1번이잖아요, 우리. 그죠? 스위치 1번이어서 우리가 이름을 그냥 스위치 1로 줄 겁니다. 스위치 1. 그냥 이름을 줄 거예요. 이름을 준 다음에 엔터를 치면 또는 확인을 누르면 변수 추가 수정이라는 창이 뜹니다. 자, 그 이름은 스위치 1로 주어졌지만 PLC 입장에서는 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은 내가 지어줬어. 이름을 지어줬는데 PLC는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드레스가 어디 있는지는 사용자가 이 프로그래머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사용자 메모리 할당에 사용자 정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ix 0.0.0이라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스위치 1이라는 것은 ix 0.0.0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스위치로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 짤 때는 ix 0.0.0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위치 1이라고 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QX 0.2.0에 램프 1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알지만 이게 많아지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도 램프 1이라고 이름을 짓고 실제 연결된 어드레스는 %QX 0.2.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해요? 스위치 1에 신호가 들어오면 램프 1이 켜진다라고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이름을 주면. 아까 그렇지. 유리는 다 줘야지. 근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많이 방대하게 짜다 보면 그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어드레스로 짜는 것보다. 어드레스 짜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짜게 되면 메모리 기본 1000개, 2000개를 쓴단 말이야. 1000개, 2000개 어드레스를 어드레스 N메모리에 뭐 1256번지가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짜려면 답이 안 나오지. 안 그러면은 메모리 정리해 놓은 걸 다시 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렵지. 그럼 이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냥 저쪽에 뭐 센서 20번? 센서 20이라고 치면은 바로 프로를 깔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름을 안 붙여놨다. 그럼 센서 20번이 어드레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표를 보고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쓰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은 거예요. 이 프로에 혹시 C언어 같은 거 공부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물며 C언어나 우리 자바 프로그램 짤 때는 변수 이름을 되게 자세하게 만들어. 그래야지 프로그램 짤 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램프 1에 이런 녹색 램프라서 녹색 램프하고 같은 이름을 준다고. 그래야 명확하게 프로그램 이해가 가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주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거는 벌써 딱 보면 이해 가죠. 가독성이 빨라져요. 프로그램을 해독하는 능력이. 그래서 스위치 1번 신호가 들어오면 램프 1이 켜지겠네? 라고 바로 가독이 되는데 아까처럼 어드레스만 해놓으면은 답이 없는 거죠. 물론 변수 이름과 어드레스를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메모리 위치 설명문을 찍으면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변수에서 보기에 메모리 위치 설명문을 클릭을 하면 변수 이름과 어드레스를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이건 이제 언제 의미가 있냐? 실제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다 패턴을 집어넣는데 동작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럼 가서 보는 거죠. 스위치 1번이 IX 0.0.0에 제대로 진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거 확인할 때는 필요하지만 실제 프로그램 짤 때는 주소가 필요는 없어. 왜? 나는 스위치 1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왜? 스위치 1번이 IX 0.0.0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하드웨어로 벌써 작업이 끝난 거니까 내가 프로그램 짤 때는 신경을 안 써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설명이 교재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거를 글로파에서는 네임드 변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변수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었다 라고 해서 네임드 변수라는 용어를 쓰고 옆에 BTBC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때는 레이블이라는 용어를 써요. 여기는 네임드 변수, 옆에서는 레이블, 꼬리표라는 용어를 쓰고 지멘스 PLC 가면 태그라는 용어를 씁니다. 온몸 PLC 가도 태그라는 용어를 쓰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로만 옛날에는 다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게 프로그램 개발 속도가 너무 느려요. 왜? 프로그램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엠메모리에 뭐 2056번지에는 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다 외우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늦는 거죠. 그래서 좀 메이커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네임드, 여기 글로파는 네임드 변수, BTBC는 레이블, 다른 데는 태그 이러한 용어로 각각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네임드 변수나 태그를 쓰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고 개발 속도를 빨리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안 써도 상관없는데 쓰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빨라지고 프로그램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그런 내용이 교재에 46페이지서부터 하는 방법이 캡처를 해놔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프로그램 짤 때는 전부 다 네임드 변수를 활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스위치 1번에서 램프 1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어떻게 썼었냐면은 여기다가 ABC라고 썼다고. ABC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ABC라고 이름을 준 다음에 엔터를 치면, 아까 만들어 놨구나. 원래 안 만들었으면 ABC라는 값이 없으면 ABC라고 쓰면은 창이 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짰냐면 그냥 엔터를 치거나 그냥 확인을 눌렀어. 그죠? 그렇게 된 이유는 메모리 할당이 자동으로 돼 있어요. 메모리 할당이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고 그냥 확인을 눌렀어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은 동작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면 어쨌든 외부에 나오는 신호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확인이 돼요. 스위치 1번을 누르면 ABC라는 신호가 들어온다는 건 확인이 돼요. 근데 밖에다가 연결한 게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밖에 연결한 게 ABC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매칭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신호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럼 ABC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죠. ABC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어디 있어요? 자동인데 어디에서 자동이겠어요? PLC 안에 메모리가 있다. PLC 내부 메모리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메모리가 지금 2kb로 잡혀 있어요. 2kb면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2kb 잡혀 있나? 엠메모리가 지금 엠메모리 영역이 볼까요? M% 영역 크기가 지금 2kb로 잡혀 있잖아요. 2kb로 잡혀 있다는 얘기는 2kb니까 2 곱하기 10의 2의 10승, 2 곱하기 kb 단위가 이거를 2의 10승이에요. 2의 10승은 이게 1024라고. 그러면 어떻게? 2048이죠? 이게 바이트니까 곱하기 8개. 그러니까 총 몇 개요? 16,000 얼마 대략 16,000개. 대략 16,000개의 접점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저런 메모리 ABC 같은 거를 16,000개를 쓸 수가 있다. 현재 세팅상. 근데 더 쓸 수도 있어요. 아까 뭐 2kb를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기본 세팅 값이 16,000개를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2kb면은 화면상에 도수로 찍혀져 있는 그림도 이거보다 용량이 크다고. 보통 조그만 그림 하나가 4kb, 5kb인데 2kb인데 우리는 좀 더 그걸 크게 보면은 16,000개 정도 쓸 수 있는 메모리 크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 어드레스가 얼마인지는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16,000개 중에 하나를 임의로 쓴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했을까? 그 임의로 쓰는 작업을
자동으로 했어, 그죠? 컴파일러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야. 컴파일러가 메모리 중에 안 쓴 걸 지가 알아서 할당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얘는 어드레스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얘도 임의로 내가 주소를 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주냐? 특별하게 나는 ABC에다가 특정한 메모리를 난 할당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수정 들어가서 처음 만들 때 해도 되고 아니면 수정에 들어가서 여기는 ABC를 수정을 누르면 사용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은 I고 출력은 Q였어요. 그죠? 그럼 내부 메모리를 지칭하는 뭐도 있겠지. 그게 M이에요. 그 메모리가 M 메모리예요. 메모리 이름, 내부에 있는 메모리 이름 자체가 M 메모리예요. 자, 근데 메모리, 내부에 있는 메모리는 베이스 슬롯 포트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메모리는 그냥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메모리 슬롯 포트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얘는 물리적으로 사용자가 충분히 구분하기 쉽게끔 베이스 슬롯 포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줬지만 내부 메모리는 그냥 반도체 어드레스 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이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가 비트를 썼죠. 그래서 MX0를 쓰면 됩니다. MX0. 이렇게 하면 실제 내부 메모리 중에 내부 메모리를 우리가 M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 M 메모리 중에 0번 비트를 쓴 거예요. 물론 0번 비트 안 쓰고 1번 비트 써도 되고 2번 비트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 내가 굳이 ABC에 대한 메모리를 알 필요성이 없어요. 근데 이 메모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생겨요. 언제? 이 메모리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PLC 두 대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PLC에서 이 왼쪽에 있는 PLC 값을 읽어오고 싶어. 내부에 있는 값을. 자, 그러면 그 메모리 값이 어딘지 주소를 알아야 갖고 있다는 거야. 그잖아. 우리가 우편물을 보낸다는 얘기는 뭐야? 서로 간에 주소를 알고 있어야 우편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간에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가능한 거지. 근데 물론 이제 스팸은 전화번호를 몰라도 막 뿌리기가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쪽에 있는 PLC 값을 이쪽에서 읽어 오려면 얘 주소를 모르면 읽어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럴 때는 특정 어드레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램프가 깜빡이 횟수를 여러분들 일단 센 거란 말이에요. 개수를. 그럼 그 개수를 센 걸 어디다 저장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모리가 내가 모른다고 하면 얘는 모르는 거지. 어떻게 어디든 줄 알고 16,000개 중에 어딘 줄 알고 읽어올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정하게 어드레스를 내가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어드레스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어드레스를 표시를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표시를 할 거고, 왜냐면 이 행 간격이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한 화면에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를 안 봐요. 자, 스위치를 누르면 코일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이라는 거 시작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 스위치를 누르면 얘는 시작한다는 개념의 어떤 신호다. 시작 신호다 라고 해서 시작이라는 네임드 변수로 제가 이름을 많이 붙여요. 교재에도 시작이라고 많이 돼 있고, 얘는 자동으로 줄 겁니다. 스위치 2를 누르면 시작이 될 건데, 우리가 기계든 TV든 전원 버튼 한번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켜져 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내가 스위치 한번 누르면 얘가 켜져 있어야 되겠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배운 것 중에 자기유지가 필요해. 자기유지. 한번 눌러놓으면 켜져 있어야 되니까 자기유지가 필요해.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얘는 램프를 킬 게 아니야.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 전원을 켜겠다. 동작을 앞으로 시키겠다는 의도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위치들이 대부분 다 푸시버튼 스위치라 누르면 동작하고 떼면 오프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유지 신호가 필요한 거야. 이해됐죠? 보통 기계가 시작 버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정지 버튼이 있다고. 그래서 스위치 1은 시작 버튼이고, 여기 비접점으로
스위치 2번을 만들 건데 스위치 2번은 이름을 아예 바꿀까요? 스위치 1번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엔터 쳐서 수정 들어오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시작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시작 버튼. 개념 자체를. 여기는 정지 버튼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 어드레스는 ix 0.0.1번을 줄 겁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이라는 신호가 ON이 되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시작이라는 신호가 OFF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 신호가 ON이 되면 이 신호를 가져다가 램프에다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램프에다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를 하면 시작 버튼 누르면 램프가 켜질 것이고 우리 TV를 생각을 하면 TV 전원 버튼 한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얘는 버튼이 두 개가 아니라 버튼이 한 개지만 켜지는 버튼하고 꺼지는 버튼하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시작 버튼 누르면 TV가 켜지는 거고 정지 버튼 누르면 TV가 꺼지는 거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다. 물론 이렇게 안 짜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겠죠? 저렇게 해도 똑같은 동작을 해요. 동작은. 그죠? 하물며 지금 이러한 동작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그냥 램프 위를 달면 됐었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시작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관없어요. 두 개 다 틀린 게 아니고 이것도 틀린 게 아니고 앞서도 틀린 것도 아니야. 하물며 이렇게 짜면 어쨌든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은 더 잡아먹은 겁니다. 어쨌든 왜? 하나는 더 썼으니까. 한 개 더 쓰고 이것도 메모리 여기다 하나 쓰니까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은 늘어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짜요. 이유는 나중에 내가 여기 램프 길에다가 다른 동작을 넣고 싶어. 그럼 이제 여기에 위에 붙어 있으면 자꾸 복잡해지겠죠? 그럼 뜯어고치기가 어려워. 자, 지금 이거 돌리면은 뭐 안 돌려봐도 이제 직관적으로 알겠지만 다운로드 시켜서 돌려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온 됐다 오프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전까지 우리가 짰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보면은 그냥 별거 없이 1번 스위치 누르면 램프가 켜져 있고 켜져 있는 거 보이죠? 하고 2번 스위치 누르면 램프가 그냥 꺼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른 동작을 넣으려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신호가 있냐면 여기 A 접점 F5번 누르고요. F2번 F2 누르고요. 잠깐만요. 캠이 꺼졌다. 여기다가 엔터 치고 언더바 T1S 언더바 T1S라고 S라고 적습니다. 언더바는 쉬프트하고 빼기를 누르면 돼요. 언더바 T1S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아래 그 주석이 달려 있어요. 1세컨드 1초 클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면 아까랑은 다른 동작이 나와요. 지금 T1S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혼자 알아서 깜빡이고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동작만 보면 1번 스위치를 누르면 아까는 램프가 켜져 있었는데 지금은 램프가 깜빡이는 동작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이제 부가적인 동작을 넣으려면은 위에다가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게 낫다고요.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나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디버깅 할 때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냥 짜는 게 훨씬 더 간결하게 짤 수가 있어요. 유지보수하기가 편해요. 새로운 동작 넣기도 편하고. 그래서 시작 버튼 오프되면 꺼지겠죠. 여기 시작과 밑에 행 2번에 있는 시작과 T 레스는 MDL판이죠. 그러니까 앞에가 켜져 있으면 뒤에 언더바 T 레스가 온이 될 때 램프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는 동작이 나오는 건데 여기 있는 언더바 T 레스가 이제 뭔지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언더바 T 레스는 뭐냐면 플래그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글로파에서는 플래그라고 해요. 플래그. 플래그가 뭐냐면 CPU 자체에서 만들어서 내주는 신호예요. 이런 게 왜 있냐면은 산업 전반에서 이 초단위 신호 이런 걸 원체 많이 써요. 저기 위에 보면 우리 로봇 장비에 지금 경고하는데 위에 램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전원이 켜졌다든지 응급 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은 켜져 있는 것보다는 보통 깜빡이는 게 사람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원체 이런 거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체 이런 깜빡이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더바 T 레스가 1초니까 2초도 있겠죠. 언더바 T2S도 있겠네. 실제 있어요. 그래서 언더바 T2S 하면은 1초 온, 1초 오프가 됩니다. 우리가 쓰는 언더바 T 레스는 0.5초 온, 0.5초 오프예요. 되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TS부터 T-S까지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한계는 있겠지. 근데 설계를 내가 이러한 기계를 만드는데 이러한 신호를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 그렇게 다 만들어 놨을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몇 개만 있어요. 몇 가지만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만들어 써야 돼. 잠깐만.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접속을 끊고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 때 오른쪽에 가보면 플래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언더바 TLS에서 엔터 치면 이런 게 나와요. 그 플래그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플래그에 들어가 보면은 엄청 많아요. 그죠? 엄청 많은데 밑에 언더바 T 쪽을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언더바 T 100 MS는 미리세크 100ml니까 0.1초죠. 0.1초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0.1초라는 얘기는 50mS 오프, 50mS 온 그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거 밑에 있죠. 언더바 T 레스가 1초, 세컨드 1초 플러스. 이거는 0.5초 오프, 0.5초 온 이렇게 동작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거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언더바 이런 건 없고 배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배수. 그러니까 ENS, N값을 내가 1 넣으면 2초, N값에다가 2 넣으면 4초, N값에다가 3 넣으면 6초, 이런 식으로 또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무한정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언더바 T 이런 거 고기 메모리 그거는 이제 명령어가 공부가 엄청 많이 나와. 이걸 많이 차지하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이나 안 되는 거.